안녕하세요. 라이언쌤입니다. 이제 실전 모의고사로 이제 1강을 준비했습니다. 가장 최근 토익 문제를 바탕으로 최신 경향으로 여러분하고 함께 IC를 집중적으로 같이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모의고사 이 문제를 풀었다는 조건하에서 진행을 하고요. 문제 푸는 시간은 40분에서 45분 정도, 여유 잡고 45분, 좀 빠듯하다면 40분, OMR 카드 포함해서 45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를 푸시고 그 다음에 풀었다는 조건으로 이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파트 5, 6는 전반적으로 다 진행을 할 거고요. 7은 정답 표기하지만 정말 중요한 문제 혹은 많이 실수한 문제 위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1번부터 같이 가도록 할게요. 이 강의를 듣기 전에 문법 강의가 있습니다. 영문법, 토익 문법 그 강좌를 듣고 이 강의를 들으면은 혹은 강좌를 동시에 듣거나 혹은 토익 문법을 듣고 이 강좌를 듣거나 하시면은 대단히 좀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 있고 진행 프로세스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은 1번부터 같이 가도록 합니다. 1춘 문제입니다. not yet이죠. 우선 아직 뭐뭐하지 못하다. yet은 not 뒤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답이 B번입니다. 이런 문제는 그냥 이제 빛의 속도로 풀어야 됩니다. not yet 이렇게 덩어리 표현으로 기억하시고 아직 뭐뭐하지 못하다. 정답이 아니지만 오답이 또 정답으로 나올 수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순이란 단어는 곧이란 뜻으로 미래 시제에 잘 어울린다. 이것도 기억하시고요. A번하고 D번은 동사 수식 불가입니다. 그래서 형용사나 부사를 강조하는 것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오답이 정답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그거를 같이 그것도 알아야지 그것이 바로 또 토익 시험에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이제 2번 같이 가도록 할게요. 정기평가 토익 시험에서 부사 문제, 보통 형용사에다가 ly를 붙이면 보통 부사인데 이 부사가 유독 토익이라는 시험에서 어떻게 출제되냐면은 비동사 빵꾸 pp 비동사 빵꾸 진행형 ing 거기서 be하고 pp, be하고 ing 양사이드 혹은 have 플러스 pp 양사이드에 이렇게 출제가 정말 잘 됩니다. 혹은 BING 뒤, BPP 뒤에 위치해서 정답으로 잘 나오는데 이 부사 문제가 이러한 형태로 매번 출제가 거의 약속이 난 것처럼 꼭 출제가 하나 혹은 두 개가 나오니까 기억하시고요. 단 예외로 그 PP가 be made, be found, be kept, be considered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는 그 뒤에 빵꾸인 경우는 부사가 아니라 ly, 오형식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오형식 동사는 여러분들이 우리 토익 문법에서 우리 자동사 타동사 편을 보시면은 아마 디테일하게 나와 있을 겁니다. 같이 겸해서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be made, be found, be kept, be considered 하면은 이제 형용사 나온다. 이게 아니면 전부 다 이제 ly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렇게 해서 같이 보고 들어오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3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3번 같은 경우는 먼저 due to 다음에 뭐가 나왔습니까? due to는 전치사예요, 여러분. 전치사 다음에는 당연히 명사가 나오죠. 그래서 outstanding 뛰어난 리더십 스킬. 그래서 바로 뒤에 명사가 나왔기 때문에 소유격이 명사, 소유격이 또 형용사 꾸미기도 하고 정답이 그래서 A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별표하시고요. 토익 시험에서 부사 들어가는 자리랑 이 4번 문제는 이번 달에 예상이 됩니다라는 상관없이 거의 매달 출제가 돼요. 자, 여러분들은 빈칸 앞에 이렇게 빈칸 뒤에 이제 숫자를 형용사로 생각하세요. 아셨죠? 숫자를 형용사로 생각하고 유독 형용사를 수식하는 부사. 다시요. 유독 숫자를 수식하는 부사. 숫자를 수식하는 부사를 우리가 문법적인 용어로 수사라고 합니다. 자, 이 수사 문제는요. 토익 시험에서 아무래도 토익은 비즈니스 잉글리시다 보니까 거의 매달 출제가 돼요. 그래서 빈칸 뒤에 숫자가 나와서 특정한 수사를 물어보는 문제는 그냥 이제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공짜 문제로 생각하고 over, more than, 뭐뭐 이상, up to, 최대 뭐뭐까지, at least 적어도, nearly, approximately, about, 약이란 뜻으로 뒤에 이렇게 숫자를 꾸미는 것. 물론 이 부사가 무조건 숫자를 꾸민다는 것이 아니라 이 부사는 숫자를 유독 꾸미는 걸 좋아하는 부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숫자를 유독 꾸미는 걸 좋아하는 이 수사 문제는 토익 시험에서 거의 볼 때마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먼저 알고 들어가는 거하고 모르고 들어가는 거하고는 토익은 시험 대비 과정입니다. 영어 회화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알고 들어가는 그 전략
기출, 빈출, 패턴을 먼저 딱 잡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4번 문제 정답 D번 잡고 들어갑니다. 자, 5번 갈게요. 5번도 뭐 별표 하시고요. 뭐 별의 세 개네요. 자, 우선은 여기서 주어 나왔습니다. 자, 주어 다음에는 뭐가 나옵니까? 동사가 나오죠. 자, 동사가 들어갈 수 없는 것부터 버립니다. C번을 버리고 들어갈게요. 자, 그러면은 주어가 고유명사는 무조건 단수 취급합니다. 고유명사에다가 s가 붙었다 하더라도 고유명사는 무조건 단수 취급. 그러니까 바로 뭘 쏘고? D번도 쏘고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A번 아니면 B번인데 나머지는 시제를 가지고 보는 건데요. 결정적인 한 방이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한 방이 뭐냐면은 앞에 for the last 5 years입니다. for 대신에 during, over, in 뭐뭐하는 동안 last 대신에 past 쓰고 숫자 기간 쓰면은 지난 숫자 기간 동안 다시요. 지난 숫자 기간 동안 뭐뭐 하고 있다라고 들어가는 이 패턴 문제는 요거를 보고 요거를 고르거나 요거를 보고 요거를 고르는 문제 정말 잘 출제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토익 시험을 보셔야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다. 토익 시험에서 계속 나오는 패턴이 마치 정해진 것처럼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4번, 2번, 4번, 5번, 6번 이런 문제는 거의 매달 출제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정답은 그래서 A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B번이 정답이 아닌 이유는 현재를 쓸 때는 문법적인 약속으로 우리 습관 반복을 할 때 쓴다. 뭐라고요? 습관 반복을 할 때 쓴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시험 대비 과정에서 습관 반복을 나타내는 그 어휘, 특히 부사 중에 보통이라고 들어가는 usually, normally, periodically 다시요. usually, normally, periodically 이런 것들은 습관 반복을 나타내는 현재를 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B번이 오답이긴 하지만은 오답이 어떻게 정답으로 이끄는지 그 사례를 알고 들어가시면 편하겠죠. 6번 갑니다. 자, 전치사 다음에는 inspire of은 뭐뭐에도 불구하고죠. 전치사 다음에는 당연히 명사 들어갈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앞에 어가 있었고요. 바로 전치사와 전치사에 결국은 명사 들어가는 sales increase, 복합명사죠. 자, 이렇게 해서 판매 증가라는 뜻으로 명사 들어갈 자리 B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increase라는 그 단어가 명사로 알고 있다 정도면은 쉽게 정답을 B번으로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어입니다. 자, 여러분 7번 문제, 아까 2번 문제 부사로 들어가는 패턴 문제랑 대단히 흡사한 문제죠. 빈칸 앞에 비동사 있고 뒤에 ed 있다. 자, 빈칸 앞에 비동사 뒤에 ed 있다. pp 있다. 그러면은 비동사와 pp 사이에 ly 들어가는 문제는 매달 출제됩니다. 요것이 이제 ing가 들어가도 b, pp 사이, b, ing 사이, ly 들어가는 문제 꼭 기억하세요. 자, 이제 8번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Because parking near the company. 자, 우선은 회사 근처에 있는 주차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자, clients, 고객들은 바로 사무실을 바로 향하여야 돼요. 어떻게? 자, 좀 더 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좀 더 어떻다? 알맞은 부사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자, 주차장이 제한적입니다. 주차장이 제한적이어서 버스 타고 가는 것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상태를 들어가는 알맞은 부사 들어가는 문제. 뭐가 정답이 될까요? 자, conveniently가 정답이 되겠죠. 뭐 좀 더 편리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A번의 precisely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라는 뜻이고 apparently 분명하게라는 뜻으로도 같이 기억하세요. 관건은 어휘에서 갈림이 됩니다. 9번 같이 가도록 합니다. contact는 누구를 연락하다라는 타동사. 타동사라는 것은 목적어를 수반을 해야 된다는 동사죠. 그렇기 때문에 목적어는 명사, 그래서 명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빈칸 뒤에 명사를 꾸밀 수 있는 형용사 혹은 형용사 대체로 들어갈 수 있는 분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용사 혹은 분사형 형용사가 정답이 되는 거고, 그럼 분사형 형용사 혹은 형용사가 아닌 것부터 버릴게요. B번하고 C번을 버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잘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분사형 형용사로 select는 무엇을 선택하다. 무엇을 선택하다죠. 선택하다라는 동사를 가지고 뒤에는 applicant를 꾸밀 때 이 주체가 은는 이가로 해석이 되면은 ing 정답. 주체가 을로 해석이 되면은 바로 pp 정답입니다. 조건이 타동사, 3타 동사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빈칸 뒤에 명사가 있다. 주체가 은는 이가로 해석되면은 ing,
주체가 을로 해석되면은 ed. 자, 그러면은 applicant는 지원자죠. 자, 지원자가 선택하다가 맞습니까? 지원자를 선택하다가 맞습니까? 지원자를 선택하다가 말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바로 A번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꼭 같이 기억하세요. 그래서 토익 시험에서 이렇게 분사로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답으로 이끄는지 그런 걸 꼭 기억하세요. 9번 문제 같은 경우는 거의 매달 출제가 됩니다. 자, 이제 10번 같이 가도록 할까요? 빈칸 앞에 전치사 있죠? 전치사 다음에는 목적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most customers를 받아치는 복수를 다시 한번 받아치는 목적격, they의 목적격은 them이 되겠죠? 정답이 그래서 C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같이 가도록 할게요. 11번 문제입니다. travel expenses라는 바로 교통비, 출장비를 알고 있다면 이렇게 덩어리 어휘 표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비즈니스 잉글리시 같은 경우는 덩어리 표현을 익히고 들어가면 이게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알고 들어가는 거하고 모르고 들어가는 거는 결국 시간 싸움으로 토익은 관건이 타임 매니지먼트, 시간 관리가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저기 넘어가면 독해 지문이 상당히 길거든요. 거기에 시간을 좀 많이 세이빙을 하고자 먼저 덩어리 표현을 익히면 그것이 또 그대로 출제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나오기 때문에 꼭 그거를 익히고 들어가는 거 좋습니다.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12번 같이 가도록 할게요. 결정적인 힌트는 어디에 있냐면은 앞에 있는 in order to test the new car가 있습니다. in order to는 목적이 뭐냐면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목적을 하기 위해서. 목적을 하기 위해서 in order to 동사원형 뭐라고요? 목적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은 목적을 하기 위해서 자, 새로운 차를 시험하기 위해서 기술자는 배터리를 바로 그냥 run out은 소모하다, 레슨 시키다, 배터리를 소모를 시켰는데 어떻게 소모시키는 겁니까? 그냥 의도적으로 소모를 시키는 거죠. 결정적으로 어디에 힌트를 잡고 in order to 동사원형이라는 힌트를 잡고요. in order to는 바로 동사원형은 목적을 하기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걸 잡고 정답이 intentionally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13번 같이 가도록 할게요. 빈칸 앞에 형용사 있습니다. technological. 형용사가 무엇을 꾸미죠? 명사를 꾸미죠. 그래서 요놈이 바로 이제 주어가 되는 거고 동사가 되는 겁니다. 당연히 복수 동사 나왔고요. 명사 들어갈 자리 하나밖에 없네요. 정답은 C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4번도 같이 한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14번. 자, 주어 나왔고요. 동사 나왔고요. 목적어 나왔습니다. 문장이 완벽해요. 자, 빈칸부터 climate까지가 앞에 있는 형용사 절로서 앞에는 a new produce를 꾸며주는 겁니다. 문장이 앞에 있는 a new produce를 꾸며준다는 것은 관계대명사, 형용사절은 관계대명사. 그러면 선행사가 사물이고 뒤에 동사가 나왔다면은 주격 관계대명사. 선행사가 사물일 때 주격 관계대명사는 which나 that을 쓰죠. 정답이 그래서 바로 몇 번? A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관계대명사는 바로 뒤가 불완전한 문장이 되는 거죠. 불완전한 문장이거는 주어 동사 목적어 중에 뭐가 하나가 빠진 겁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중에 뭐가 하나 빠졌다. 그러면은 여기 뭐가 빠진 겁니다. 주어가 빠진 거죠. 그 주어가 선행사를 받아쳐 가지고 주격 관계대명사 바로 which나 that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관계대명사를 모르시면은 절로 절편의 토익 문법에서 절로 들어가면은 형용사절로 들어가시면은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같이 보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자, 15번 같이 가도록 할게요. 15번은 빈칸 뒤에 명사 있습니다. 명사를 꾸밀 수 있는 한정사나 형용사가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우선은 another 같은 경우는 가산명사가 나오고 가산명사가 나온다면은 다른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기간명사가 나오면 숫자 s를 붙일 수 있고 다른이라는 뜻이 아니라 더라는 뜻으로 씁니다. 그래서 another 2weeks 하면은 2주 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우선은 서수 같은 경우는 앞에 더를 붙이죠. 자, 그런 다음에 each week 들어가는 거예요. 각각의 주 하지 말고 each week는 매주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뭘 잡고 또 매주라는 것을 들어갈 수 있냐면은 앞에 있는 부사가 결정적으로 힌트를 주죠. regularly 때문에 그렇습니다. regularly 정기적으로 우리가 regularly는 정기적으로
보통 습관을 나타내는 그런 부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주가 맞기 때문에 each week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장에 결정적인 키워드가 있으니까 그 키워드를 다 잡고 정답을 고르는 문제가 요새 토익 시험의 트렌드니까 자, 이제 이렇게 같이 훈련을 하도록 합시다. 자, 16번 같이 가도록 할게요. 빈칸 뒤에, 빈칸 앞에 더가 있고 뒤에 명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형용사 역할로 뒤에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분사 형용사가 되겠죠. 형용사 역할 될 수 없는 거 다 소거합니다. B, C, D 다 소거할게요. 자동 정답은 A번이고 리딩은 선두적인이라는 형용사입니다. 정말 답으로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아주 최다 빈출 형용사니까 꼭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leading, 선두적인, 뭐 인류의 이런 뜻으로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7번 같이 가도록 할게요. 17번입니다. 계속 강조할게요. 복합명사는 말이죠. 형용사, 동명사, 분사의 다 예외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우선 어휘를 암기할 때 복합명사를 완전 확실하게 빈출로 된 복합명사만큼은 반드시 먼저 암기를 하고 들어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냐면은 확실히 먼저 복합명사를 완전하게 습득을 하면은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토익 문법을 배울 때 형용사의 예외가 또 적용이 되고 형용사가 뭘 꾸미죠? 명사죠. 복합명사라는 거는 명사 1하고 명사 2가 합쳐서 하나의 명사로 굳혀진 단어를 복합명사라고 그래요. 복합명사 뭐라고요? 명사 1하고 명사 2가 합쳐서 하나의 명사로 굳혀진 단어를 복합명사라고 합니다. 물어볼 때 어디를 물어보냐면은 명사 1의 형태를 물어봅니다. 복합명사를 모르면은 형용사가 명사를 꾸미고 분사가 명사를 꾸미고 동명사가 명사를 꾸미기 때문에 복합명사를 모른다면은 문제가 복합명사를 물어보는 건데 그 복합명사를 모르면은 앞에 있는 품사를 모를 때 형용사를 고를 수도 있고 분사를 고를 수도 있고 동명사를 고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의 예외가 복합명사예요. 반드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복합명사 같은 경우는 문법편에 명사편을 보시면은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클리어런스 세일 같은 거는 창고 정리 셀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해석하지 않고 들어가야 돼요. 그럼 이런 복합명사 모르면 형용사가 명사 꾸미는 것으로 알 수 있어서 B번이나 C번 자체로만 고민하거든요. 절대 아니라는 거 아셨죠? 이제 암기하셔야 됩니다. 18번 갈게요. 18번 같은 경우는 당신의 차는 오로지 주차할 수 있다라고 들어가고 빈칸 뒤에 이는 장소의 인입니다. 그렇죠? 그럼 어디 지역에 오로지 주차할 수 있다고 들어가고 어느 지역에 지정된 지역이 맞겠죠. 그래서 정답은 designated가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A번 같은 경우는 오답이긴 하지만 정답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다음 시험에 eventual 궁극적인, terminated 종결된, potential 잠재적인 이런 뜻으로 전부 다 같이 암기하고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19번도 같이 들어가도록 할게요. 19번 문제입니다. 빈칸 앞에 더가 있고 자, 앞에 어나 더가 있으면은 바로 뒤에 명사 자리가 되겠죠. 토익 시험은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19번도 거의 매달 출제가 돼요. 자, 빈칸 앞에 어나 더가 있고 빈칸 뒤에 of라든지 for가 있습니다. 빈칸 앞에 어나 on 더가 있고 빈칸 뒤에 of나 for가 있으면은 이 of, for 양 사이드에 명사가 들어가는 문제가 거의 매달 출제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빈칸 앞에 어나 on 더 있고 빈칸 뒤 of for 명사 of for 명사 of for 명사 꼭 기억을 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shortage 부족이라는 뜻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단어인 뜻인 이 shortage도 토익 시험에서 정말 잘 나옵니다. 엄청나게 잘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자, 그런 다음에 바로 이제 20번 같이 가도록 합니다. 20번. 자, 이지회사라는 것에 sales associate는 직원이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판매 직원은 도움을 줍니다. 바로 고객님들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상품을 바로 고객님들의 요구에 meet은 만족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객님들의 요구에 만족하도록 상품을 선택하는데 고객님들을 도와줍니다. 영업직원이. 이 회사의 영업직원들이 고객님들에게 도와줄 때는 보통 어떤 직원이어야지 도와주는 걸까요?
자, 그래서 헌신적인 직원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몇 번? 데이비드가 정답, dedicated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 같이 가도록 할게요. 테레사는 모든 직원들, 무역 박람회에 참석하고자 하는 모든 직원들에게 비행기를 예약할 것이다. 라는 말이 맞겠죠? 이거는 아마 쉽게 정답을 A번으로 고를 것 같아요. 만약에 21번 문제가 이제 익숙하다면 다른 문제도 결정적인 힌트 flight 바탕으로 attend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정답을 목을 고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모를 것 같아서 band라는 단어는 팔다 라는 뜻으로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2번 같이 가도록 할게요. 22번 참 중요한 문제인데요. 자, 3,000제곱평방미터의 메트로 오피스 컴플렉스라는 단지, 상업 단지는 바로 제일 큰 건물입니다. 문장이 완벽해요. 자, 문장이 완벽한 상태에서 들어갈 수 있는 품사는 부사입니다. 그러면 이제 부사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단어가 아닌 것부터 버리면은 사실 A, B, C를 다 버리고 D번을 고를 수 있는데 이 D번인 이 단어가 once라는 그 단어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의 뜻으로만 기억하면 안 돼요. 혹시 접속사로만 기억을 했거나 혹시 부사로만 기억했다고 들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once 같은 경우는 제가 미리 적었다시피 접속사로는 바로 일단 뭐뭐 하면이라는 뜻이고 그러면 여기서는 근데 접속사로 쓰이는 건 아니고 접속사라는 거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것이 접속사고요. 여기서는 이제 부사로 쓰인 겁니다. 부사, 한때란 뜻으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한때 가장 큰 건물이었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리고 once는 한때란 뜻도 있지만은 바로 한 번은 이란 뜻도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자, 23번도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입니다. 빈칸에 Department Assistant 주어 나왔고 동사 나왔습니다. 컴마 나왔고 그 뒤에 또 주어 나왔고 동사 나왔죠. 자, 이 부서의 Assistant 보조자는 부서의 비서는 휴가 중입니다. 그래서 임시 직원이 be recruited. recruit는 무엇을 고용하다니까 be recruited니까 고용되다가 되겠죠. 그래서 고용될 겁니다. 다루는데 그녀의 일을, 업무를. 그래서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 들어갈 차례이기 때문에 다 제끼고 B번, C번, D번 제끼고 while밖에 안 되겠죠. 뭐뭐하는 동안에 라는 뜻입니다. 2번은 뭐뭐조차 라는 뜻이고요. 뭐뭐조차. instead는 대신에 라는 뜻입니다. 대신에 부사죠. rather는 차라리 뭐뭐보다.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가 A번밖에 안 돼서 정답이 A번이 되는 겁니다. 자, 24번 갈게요. 빈칸 앞에 전치사 나왔죠? 뒤에 명사 나왔고 명사 꾸미는 형용사 자리 알파베리커 C번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Part 6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Part 6는 꼭 먼저 문제를 풀어야 될 건 뭐냐면은 이렇게 품사 문제부터 확보를 하셔야 돼요. 품사 문제라는 거는 A, B, C, D 한 단어 가지고 장난질하는 그런 문제는 적어도 토익 같은 시험은 바로 빈칸 앞뒤를 보고 바로 고를 수 있는 문제가 9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로 가지고 꾸미는 이 내용을 가지고 먼저 빈칸 앞에 소유격 나왔고 뒤에 명사 나왔죠? 명사 꾸미는 게 뭡니까? 형용사 혹은 형용사 대신할 수 쓸 수 있는 분사라든지 동명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거 아닌 거부터 버릴까요? 자, 먼저 C번하고 B번 버리고 A번, D번이냐 이런 맥락인데 만약에 비교급 이하를 쓴다면 뒤에 then이 나야 되기 때문에 안 되고요. 그래서 성장하는 사업에서 D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그거를 먼저 이렇게 집어넣고 원문 해석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Part 6 같은 경우는 독해다 생각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Part 7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갈 줄 아셔야 돼요. 원문 해석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Annual training has been arranged to meet the needs. 자, 그래서 연례 바로 트레이닝, 연간 교육은 바로 마련되었습니다. 바로 충족하기 위해 수요를 필요함을 충족하기 위해 우리의 성장 사업에 있어서 그런데 이 연수는 be aimed at은 무엇을 목표로 되다. 무엇을 목표로 된 거냐면은 process, 바로 과정을 목표로 하는데 무엇에 대한 과정이냐면은 organizing, 마련하고 무엇을 마련하냐면은 패키징, 그 다음에 또 포장하는 것도 마련하고
마련하는데 포장하는 것도 마련하고 무엇을 상품을 뭐에 있어서 배송에 있어서 말이죠. 당신은 아마 알 겁니다. There are many orders. 많은 주문이 있었는데 그것이 해외 사업에, 해외에. 근데 우리가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앞에 있는 overseas countries 꾸며주는 거죠. 우리가 작업하지 않았던 해외에 우리가 상품을 수출하고 있다는 것, 많은 주문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부사 문제가 뭘까요? 지금 일을 하지 않았던 거라고 하는 거니까 have 플러스 pp를 써서 현재 완료랑 같이 어울릴 수 있는 formerly가 되겠죠. 예전에는 이란 뜻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A번. 참고로 formerly라는 단어는 예전에는 이라는 이 부사는 현재 완료랑 같이 어울려 쓰는 부사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꼭 같이 기억을 하고 들어가세요. 호주와 뉴질랜드가 account for 너무나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뭐뭇을 차지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뭐뭇을 차지하다. account for는 뜻이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설명하다 뜻이 있고 두 번째 차지하다. 근데 여기서는 차지하다가 맞습니다. 호주와 뉴질랜드가 대부분 이 주문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뭘 차지하고 있냐면은 그래서 그 숫자, 운송의 숫자, 이 호주와 뉴질랜드의 이 배송의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필요합니다. 준비하는데 말이죠. 뭘 준비하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수요가 지금 주문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모든 걸 준비를 해야 된다는 느낌으로 부연 설명에 알맞은 문장이 뭘까가 바로 27번 문제예요. 알맞은 문장 같은 경우는 직접 문장에서 부연 설명이거든요. 다시요. 직접 문장에서 부연 설명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Part 6에서 알맞은 문장의 결정적으로 고르는 방법입니다. 계속 부연입니다. 부연. 그러면은 바로 이제 그걸 바탕으로 모든 걸 준비해야 된다는 그 알맞은 문장에 여기에 we all need to be ready for. 그럼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은 회사 입장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라서 거기에 부수적인 방향으로 27번에 A번에 우리는 원합니다. 모든 직원들이 이 throughout the country라고 들어가서 모든 회사 전역에 모든 직원들이 이 take는 뭐냐면은 위에 있는 모든 주문의 상황에서 수용해야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take가 여기서 무슨 뜻으로 쓰였냐면은 수용하답니다. 그렇죠? 정답이 그래서 A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8번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Therefore, the same training. 그럼 이제 모든 직원들이 수용을 해야 되는 그 위의 상황에 대해서 지금 이제 연간 교육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가는 내용이죠. 따라서 이 같은 트레이닝 세션, 바로 연간 이 교육 일정이 그 will be in two different time slot. 자, 타임 슬롯 밑줄 하시고 스케줄이에요. 두 개의 다른 스케줄로 이게 한 단어로 스케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간대가 두 개로 나눠진 스케줄이 있는데 하나는 5월 10일 9시에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5월 12일 3시에 있을 겁니다. 선택이 우선 두 개가 나오죠. You can choose any session. 어떠한 세션이라도 참석할 수 있는데 그것이 fit은 맞추다 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맞추다. 당신의 근무 일정에 맞출 수 있는 세션에 참석을 하셔야 되고요. should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에 있는 두 개 중에서 참석할 수 있는 걸 바탕으로 알맞은 동사를 고르라고 하는 거니까 거기서 바로 should 빵꾸 그 다음에 your manager한테 알려주세요가 맞겠죠. 그렇죠? 뭐뭐를 시키다. let 목적어 know 알려주다. 정답이 그래서 D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됐나요? 자, 그럼 29번도 같이 한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29번입니다. 2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풀어야 되는 거는 뭐부터 문제를 풀어야 되죠? 그렇죠. 한 단어 가지고 이렇게 장난질하는 이런 문제부터 풀어야 되죠. 자, 빈칸 앞에 조동사가 나왔죠? 조동사 다음에는 당연히 동사 원형이 들어갈 내용이기 때문에 A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펑션을 여기다가 집어넣고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JBHF는 보장합니다. 그 여기 회사의 상품이 무엇을 기능하는 뭐뭐로서 기능을 한다. 바로 advertise 광고 한 대로 as 다음에 pp 들어가는 거는 뭐뭐 한 대로라는 뜻이에요. as 다음에 pp는 뭐뭐 한 대로. as pp 뭐뭐 한 대로. 적어도 뭐뭐 하는 동안 5년 동안 광고 한 대로 기능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날짜 구입 날짜로부터 말이죠.
특정 상품에 대해서는 이 기간이라는 것이 개런티하는 보장하는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알맞은 형용사 고르는 문제입니다. 빈칸 뒤에 product라는 형용사 나왔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앞에 있는 바로 이제 이걸 꾸며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서 defective가 정답이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뭐 때문에 우리가 정답으로 잡을 수 있냐면은 바로 저기는 알맞은 문장이죠. 그쵸? 알맞은 문장. 여기서 31번부터 가도록 할게요. 자, 31번 같은 경우는 여기부터 가는 게 더 문제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앞에 있는 프로덕트를 꾸며주는 거예요. 여기 문장으로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은 바로 여기서 repair or replacement. 수리 혹은 교체를 다루는 바로 이제 요거를 잡고 어떠한 상품이라고 들어가는 게 맞겠죠? 불량품이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defective 뜻이 뭐가 되는 겁니까? 결함이 있는 이란 뜻으로 정답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알맞은 문장 들어가는 것은 직접 문장에서 부연 설명으로 들어가는 거라서 앞에 있는 guarantee라는 걸 잡고 그 다음에 일부 상품은 바로 연장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알맞은 문장 들어가는 거는 그 일부 상품이 연장되는 것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이 보장은 바로 이 업체에서 팔린 것만 적용이 된다라는 것이 연장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알맞은 문장은 직전에 자꾸 부연 설명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바로 이제 32번 같이 가도록 할게요. 빈칸 앞에 전치사가 나왔고 뒤에 이제 형용사 명사 나왔으니까 빈칸은 소유격이 형용사 꾸미고 바로 명사 꾸밀 수 있죠. 정답이 그래서 B번 되겠습니다. Part 6 같은 거는 계속 강조할게요. 우선은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푸는 걸 전략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품사 문제입니다. 품사 문제를 그래서 먼저 풀고 집어넣은 다음에 첫 번째 줄부터 정독으로 내려가셔야 돼요. Part 6 같은 경우는 독해다 생각하고 이렇게 내려가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독해 한번 같이 가도록 할게요. Part 7 같은 경우는 반드시 문제부터 읽으셔야 됩니다. 다시요. 문제부터 확보가 되셔야 돼요. 제가 먼저 여기서 여러분하고 같이 들어갈 거는 제가 여기서 비법만 알려드릴게요. 정답은 이렇게 체크되어 있지만은 이 문제가 두 개죠. 그런 다음에 단락이 두 개입니다. 다시요. 문제가 두 개고 단락이 두 개일 때는 물론 무조건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한번 전략을 잡아보도록 하세요. 첫 번째 문제는 첫 번째 단락으로, 두 번째 문제는 두 번째 단락으로 말이죠. 자, 문제 개수하고 단락 개수가 동일하다. 단락대로 한번 들어가 본다. 자, 그러면은 저는 34번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4번에서 고객들은 어떻게 무료 상품권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내용이죠. 그럼 무료 상품권이라는 이 단어가 결국 뭐로 바꾼 거냐면은 해당 독해 지문에서 free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free 커피 쿠폰으로 들어가는 것의 조건이 바로 앞에 있는 모든 서베이, 설문조사의 응답자들은 그러니까 설문조사에 응답을 해야 되겠다는 뜻이 되겠죠. 정답이 그래서 responding to a survey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다음 35, 36번 같이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35, 36번 같은 경우는 이제 요런 건 이제 이렇게 한번 정리 한번 해보세요. 난문제 같은 경우는 무조건 마지막에 풉니다. 난문제를 마지막에 푸는 이유는 그리고 또 유독 난문제 같은 경우는 초반에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초반에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를 사람의 심리상 초반에 들어가고 이 문제를 풀어야지 다음 문제를 풀 수 있는 어떤 마음의 편안함이 있나 봐요. 그렇게 풀지 마시고 무조건 순서대로 문제를 풀 이유는 절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하여튼 난문제는 마지막에 푼다. 자동 또 소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6번 같은 경우 딱 보시게 되면은 Why should residents call the number provided 해서 주민들은 왜 제공된 번호로 전화를 걸어야 합니까? 라고 들어갔을 때 자, 먼저 그러면은 전화번호라고 나와 있는 요거를 잡고 그대로 이렇게 딱 치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to 이하가 바로 why에 대한 대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이 바로 ask for 요청하는 거죠. 이 단어가 한 단어로 request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 month transportation card에서 1 month라는 단어가 temporary 임시 바로 그 다음에 이 카드가 뭐로 바뀌었습니까?
패스로 바뀐 거죠. 그래서 임시 교통권을 요청하고자 해서 정답이 C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7, 38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37, 38번 같은 경우는 먼저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할 거는 38번이 되겠습니다. 우선 1시 15분에 maybe Hudson will roll up. roll은 돌돌 말다. 근데 up이니까 위쪽으로 돌돌 말다. 근데 무엇을? sleeves는 바로 소매죠. 소매를 이렇게 돌돌 말아 올리다. 그러면은 Hudson 씨가 sleeves 소매를 돌돌 말아 올릴 겁니다. 이 의미가 뭘까요? 특정 시간의 의미 문제는 바로 무조건 직전 문장하고 직후 문장이 100% 힌트입니다. 사실상 그것만 보고 바로 정답을 고를 수 있는 것이 한 9할 정도 됩니다. 하지만 이 주제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보통 첫 번째, 두 번째를 먼저 찍고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보시게 되면 1시 6분을 보시게 되면은 I'm on my way, 뭐뭐 하는 중이다 라는 뜻입니다. 나는 그냥 back, 돌아가는 중입니다. 사무실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Could you arrange a brief tour of our building? 그래서 조금 이 둘러볼 수 있을까요? 라는 그런 그 빌딩을 투어니까 둘러볼 수 있을까요? I'm accompanying 바로 representatives of ABC company. ABC 담당자들과 동행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더 도와드릴 일은 없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자, 그런 다음에 1시 15분의 의미에서 허슨 씨가 소매를 걷어올리고 있습니다. 라고 그 의미가 그러면 1시 13분을 보시게 되면은 13분의 내용에서 Don't worry about it. 걱정하지 마세요. Order the products 그 상품이 오늘 아침에 그 상품이 배송됩니다. 오늘 아침에 piled up in the office 아침 배송된 제품들이 사무실에 쌓여 있다. pileup은 쌓여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쌓여 있지만 바로 but I will arrange them. 그래서 그 상품들을 arrange 정리를 할 겁니다. 어디로? supply room. 바로 비품실에 as soon as possible. 가능한 한 빨리. 좋아요. 아마도 허슨 씨가 소매를 걷어올릴 겁니다. 그러니까 허슨 씨가 저 바쁘지 않아요. 갈게요. 의미가 뭡니까? 코낀 거죠. 한마디로 가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뭘 위해서? 이를 돕기 위해서. 정답이 그래서 바로 A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clean an area가 뭐로 바뀌었냐면은 clean이 orange로 바뀐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다음에 39, 40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9, 40번입니다. 39, 40번에서는 뭘부터 봐야 되냐면은 여러분하고 또 같이 문제 볼 거.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두 개죠. 그 다음에 단락이 두 개입니다. 자, 우선은 무조건은 아니에요. 세상에 뭐 무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은 그 통계라는 게 있잖아요. 자, 문제가 개수가 두 개고 단락 개수가 두 개일 때는 웬만하면은 단락대로 한번 가보는 걸 한번 가보자. 그럼 저는 40번을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40번을 먼저 푸는 이유가 뭐냐? 자, 기왕이면은 짧은 거부터 또 문제를 푸는 거죠. 단락의 짧은 거를 또 먼저 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 중에 짧은 거, 단락대로 가는데 짧은 게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40번을 먼저 가는 거예요. 자, 배슨 씨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내용이죠. 그러면 결국적으로 요청을 받는 거니까 해당되는 그 내용에서 please로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Please let 내 비서한테 알려주세요. 할지 말지를 당신이 할 수 있는지 참석할 수 있는지 세러머니에서 그리고 be willing to 기꺼이 뭐뭐 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기꺼이 뭐라는 겁니까? make a short speech or not. 그래서 whether or not 할지 말지. 그럼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make a short speech가 뭐로 바뀐 거예요? make a presentation으로 바뀐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정답이 이렇게 이끌어졌구나 라는 것이 공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제 41, 45번 같이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41, 45번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를 할 이중 지문이네요. 이중 지문 이제 좀 난이도가 좀 있죠. 그쵸?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은 먼저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할 거는 몇 번을 먼저 문제를 풀 거냐면은 44, 45번을 같이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문제를 먼저 읽어야 돼요.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제를 풀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이중 지문, 삼중 지문 같은 경우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제는 가장 마지막 독해 지문을 먼저 읽고 그 위에 독해 지문으로 올라가는 것이 제일 좋아요. 즉,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제 같은 이중 지문, 삼중 지문 다시요. 이중 지문, 삼중 지문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제는 마지막 독해 지문이
먼저 읽는다. 나 마지막 독해집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올라간다. 결론을 먼저 알고 올라가는 것이 제일 좋아요. 그러면은 라이언 씨에 대해서 설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들어가는 건데 이 라이언 씨에 대해서 들어갔을 때 먼저 독해지문에 라이언이 있는 것이 그 언지한 문장이 제일 답의 근거가 되는 것도 있지만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Wonders of Human Anatomy라는 이 전시가 이 전시 이그스빗이 바로 설계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was design은 거니까 한마디로 설계했다는 것은 만들었다는 거죠. biologist 생물학자와 그 박물관 뮤지엄 코디네이터가 만들었습니다. 라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바탕으로 was designed by biologist 그 다음에 뮤지엄 코디네이터인데 이거를 그대로 또 올라가면은 바로 여기에서 이 해당되는 이 행사가 또 여기 주체로 되어 있고 만들었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뭘 깔고? was designed를 깔고요. 요 놈이 그대로 올라가가지고 똑같은 고유명사 깔고 들어가는 요것이 주체가 바로 누가 주체를 하는 겁니까? 라이언이 주체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적어도 라이언이 설계를 했다라는 내용으로 정답이 A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제 이중지문, 삼중지문 같은 경우는 같은 고유명사, 같은 시간이 독해지문에 있는 경우가 좀 빈번합니다. 그것이 연계지문의 결정적인 답의 근거예요. 다시 같은 고유명사, 그러니까 같은 대문자, 같은 숫자가 일치하는 그 문장이 결국 연계지문의 답의 근거가 8, 9할이나 됩니다. 그리고 토익 시험 볼 때 거의 이렇게 해서 많이 풀리니까 꼭 기억을 하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2월 15일 날, 그러면 2월 15일 날은 어떤 전시를 할 겁니까? 근데 2월 15일이 눈 씻고 찾아봐도 2월 15일이 독해지문에 없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뭘 또 유추할 수 있냐면은 이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이 전시회가 적어도 여기서부터 13일부터 14일까지 11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이 전시회가 열리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이후라는 그 단어 그러니까 여기 문제에서 2월 우리가 15일부터 15일이라고 들어가는 그 단어는 답의 근거가 어디로 들어가는 거냐? February 15th 어디로 들어가는 거냐면은 바로 여기 February 14일부터 들어가는 요 내용에 바로 여기 그 다음이라고 들어가는 next exhibit이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바로 15일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11월 13일부터 2월 14일까지 들어갈 수 있는 요것이 그 다음이라는 문제의 15일이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하가 정답이 근거고 A World Under the Earth라는 이 전시회가 무엇을 포함하고 있고 무엇을 특징으로 하고 있냐면은 바로 다양한 바로 ancient artifacts 그죠? ancient artifacts 고대 유물이죠. 고대 유물인데 discovered 발견된 누구에 의해서 발견된 바로 지역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견된 결론으로 다음 전시는 결국 다양한 고대 유물. 그럼 요것이 보기에 나오는 것으로 딱 고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물이라고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various ancient라는 그 단어가 바로 뭐로 바뀌었냐면은 그냥 앞에 있는 네이티브 아메리칸으로 좀 이제 세부적인 단어로 바뀐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46, 50번도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정답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정답은 있지만은 여러분하고 같이 문제를 풀 내용은 몇 번을 문제를 풀 거냐면은 바로 49번을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49번 문제 보겠습니다. 먼저 문제부터 읽으셔야 되겠죠. 메간에 대해서 아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내용입니다. 메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 자, 그러면은 알 수 있는 것이 어디에 답이 나오냐면은 내가 지금 그 예약을 취소를 했다라고 나왔습니다. 예약을 취소를 했고 계속 그 이하를 해석을 해보면은 취소를 했고 그 이해서 그래서 취소를 했고 어제 그러나 있잖아요. I received my credit card statement 신용카드 명세서를 받았고 이제 알겠는데 I have been charged $50 $50가 청구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들어간 거니 그걸 잡고 아래 밑에서 두 번째를 딱 보시게 되니까 cancellation made prior to the schedule pick up the date will result in the fund of the full prepared amount less
$50 administration fee에서 바로 administration fee 계약금 $50를 빼고 그 다음에 선납한 전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라는 그 내용으로 정답이 이끌어진 걸 봐서 49번 같은 경우는 정답이 그러면은 이제 8월 27일 전에 예약을 취소했다라는 뜻으로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지금 보낸 날짜를 딱 이렇게 보게 되시면은 바로 8월 27일 그 내용까지도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보고 들어가신 내용까지 요거까지도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 이제 8월 27일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50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50번 라이언 오토 렌털에 대해서 명시된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내용인데 자, 이 내용은 라이언 오토 렌털에서 명시된 거. 답의 근거가 어디냐면은 자, payment라고 들어가는 여기를 딱 보시면은 payment must be made in full when the vehicle is reserved. 딱 보니까 차량 예약 시 바로 차량을 인수할 때 비용을 이제 납부해야 된다는 그 내용이니까요. 차량 예약 시 전액 지불해야 된다는 그 내용이 나왔으니까 바로 D번에 차량 예약 시 지불을 요구한다라는 의미로 정답이 D번이 되겠습니다. 먼저 독해 지문에서 이중 지문, 삼중 지문이 조금 난해하다 그러면은 전략을 잡을 때는 단일 지문을 먼저 꼼꼼하게 가는 것이 제일 좋아요. 이중 지문, 삼중 지문은 아무래도 독해가 길고 처음에 딱 문제를 접근하다 보면 대단히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우선은 단일 지문부터 정확하게 답의 근거를 잡는 연습부터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중 지문, 삼중 지문을 확장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저하고 6회 정도 이렇게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이제 열심히 같이 5, 6, 7 골고루 같이 이렇게 해서 가장 최근의 토익 문제를 바탕으로 정말 최신 경향으로 잡은 거니까 잘 따라오시면은 목표 점수 잡는 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화이팅 하시고 우리 같이 열심히 공부하도록 합시다. 수고했습니다.